아, 스크립트 없으니까 너무 버벅대는 거예요. 이제 또 기업은행 면접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시작했나요? 네, 5월 1일부터. 네, 충주원선에서 1박 2일씩 한 번씩 할 텐데 네. 또 취준생 입장에서 궁금한 게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카더라 아니겠습니까? 기업은행만큼 또 카더라가 많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질문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8개고요. 첫 번째, 이제 작년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결과도 그렇고 후기들도 그렇고 기업은행 인턴한 애들이 결국에 붙더라 였어요. 작년에 그런 얘기 사실 좀 많이 네, 나왔어요. 1차도 그렇고 최종도 그렇고 이게 진짜 그게 인턴이 크게 적용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공고에는 당시에 인턴은 서류 면제이다 라는 것만 나오고 그 외에는 아무 정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이제 서류 면제, 인턴을 한 경우에 서류 면제 받는 혜택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또 필기가 도입되면서 필기 개점 형태로 됐었고요. 근데 아마 작년에는 아마 면접 때도 일부 인턴 했던 직원들이 베네핏을 보지 않았냐. 왜냐면 결과물이 또 그랬었으니까. 근데 아마 올해는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 그래요? 예상이 돼요. 왜냐면 작년에 기업은행 전반적인 어떤 채용 절차 관련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네. 올해도 똑같은 어떤 피드백들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안 그래도 채용 비리 때문에 지금 은행권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공고에 예. 안 나온 거 적용하다 보면 큰일 난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여하간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이 되는 경우에 네. 지금 모 은행 팀장님 어려운 형국에 계신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카더라가 복장. 아, 예.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복장은 보통 자율복으로 네,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 기억해보면은 우리 은행은 분명히 그냥 단정하게라고 했는데 가보면 전부 다 새까만 정장들 입고 왔고 면접관들도 그걸 되게 당연시했어요. 네. 근데 또 기업은행은 또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이 네. 복장 어떻게 입고 가야 되나요? 일단 만약에 자율복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장 입고 오면 저는 감점시킵니다. 예, 시킨 대로 안 하잖아요. 아니 정장도 자율 아닌가요? 그럼요. 경장도 아니 뭐 자유가 그렇긴 아닌가요? 한데 근데 보통 자율복 할 때는 캐주얼 이렇게 이제 옆에다가 단서를 달아주거든요. 네. 예, 정장 무방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문구 그거 하나하나 잘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채용 공고 이런 거 낸다고 하면 문구 아주 신경 써서 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법률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복장이 무방하다 그러면 자율복 또는 정장 무방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근데 정장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면 캐주얼 이렇게만 저는 적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 좀 읽고 시킨 대로 해라. 예,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 자율복이라 하시면 실제 지금 이게 왜 자율복 나왔냐 하면 정부에서 이제 취준생들이 이제 복장 비용 너무 많이 든다, 부담된다.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오게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만약에 정장을 안 입고 왔다고 점수를 깎게 되면 큰 문제가 터질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이 블라인드 면접 그리고 이 면접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점수가 들어가야 되면 아마 문제가 커지게 될 겁니다. 안 입고 가야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은행에도 예전에 그 비즈니스 캐주얼 도입할 때 좀 뭐 이게 정장 네. 입어야 되냐 어느 선이 비즈니스 네. 캐주얼이냐 막 논란이 됐던 기억이 네. 있는데요. 예. 그때도 인사부에서 인사부에서 예제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사진 다 갖다 붙였죠. 네. 해가지고 청바지 안 된다, 반바지 안 된다, 샌들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워낙 취준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면 그런 어떤 예제나 이런 부분도 보여주는 것도 한 예, 방법일 텐데요. 그것도 네. 방법입니다. 예. 예, 뭐 다음번에 예제를 각 공고마다 붙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예. 작년에 이제 1차 기업은행 1차 면접이 끝나고 사전조사서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전혀 공고에도 없던 내용이었고 예정에도 없었는데 항목들 보면은 거의 뭐 자기소개서
그거를 다시 쓰는 정도, 그걸 축약해 놓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목적이 이제 최종 면접 때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예, 뭐 자기소개서 자소서 다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자기소개 또는 이제 뭐 입사 포부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임원 면접을 대비하는 건데 임원들이 자소서를 꼼꼼히 다 읽어오면 좋은데 또 그분들 중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좀 축약본, 그러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좀 편하게 질문 던질 수 있도록 이제 축약본을 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임원분들은 그 사전조사서를 보고 질문 던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또 자소서 보면서 최종 면접에서 질문들도 많이 던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쨌든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적어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임원들이 일단 사전조사서는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니까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자기소개 4줄 안에 적어 넣어라 라고 하면 얼마나 임팩트 있게 나를 갖다가 그 안에다 담을 수 있을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범하게 뭐 솔직히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또 아무 내용 없는 거 적어 넣어 보면 임원들이 질문을 던질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도 아주 정성 들여가지고 어떻게 나를 간단하게 축약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예고 없이 주는 것 치고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면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결국 임원들 손에는 그게 들어가니까 중요하다고. 글씨도 잘 써야겠네요. 하필이면 또 글이 제일 중요하죠. 하필이면 또 글씨로 모든 걸 판단하는 분도 계셔서 질문 던지고 싶어도 예. 못하고. 뭐 쿨쌤은 이 필체가 좋은 저는 편입니다. 떨어졌죠. 제가 그래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4번째. 네. 이제 그 은행 공통이기도 한데 이제 웃눈에 뽑는다. 이게 계속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업은행 면접을 갈 때 그 1박 2일이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어떤 사람을 봤냐면 1박 2일 동안 계속 웃고 있었어요. 48시간 동안. 봤을 때 저 사람은 입에 경련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계속 웃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정도 그런- 노력이면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게 과연 채용 면접관한테 좋게 보일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웃는 애 뽑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밝은 인상, 네. 긍정적인 표정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손이 기울일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정말 꾸며낸 것이냐, 자연스러우냐, 가식적인,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가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결국 탈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이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밝은 표정,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주는 정도에서만 하면 되지. 모든 걸 또 너무 오버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러면은 뭐 그냥 평소에 잘 웃는 사람 아니면 그냥 너무 무리해서 막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네. 조금 제 면접 진행하다 보면 좀 노력해야 되는 친구들이 네. 있긴 너무 하죠. 또 너무 무뚝뚝하면 오히려 과해서 그걸 안 하는 친구보다 아예 못해서 그걸 해야 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아, 네. 평소에 좀 연습을 많이 사실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다 과유불급이네요. 네. 네, 이제 5번째 질문. 이거는 뭐 이것도 앞서 한 질문하고 마찬가지로 은행 공통적인 질문이긴 한데 특히 기업은행 얼굴 본다. 네, 이게 네. 여자분들도 그렇고 네. 남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간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업은행도 일정 부분 좀 반성도 해야 됩니다. 왜 반성해야 되냐 하면 실제로 이제 이 취준생들한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기업은행이 모른다 그래도 제가 볼 때 문제고요. 이게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오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기업은행 얼굴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준생들 사이에 지금 파랗게 퍼져 있다는 얘기고요. 이 내용을 지금 기업은행 인사부 직원이 모른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걸 알고 있는데도 계속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저한테 작년에 왔던 친구들 중에 남자 제일 키 크고 제일 키 같은 친구 떨어졌고요.
제 여학생 중에 뭐 그게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이렇게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정도의 미모를 가진 여학생도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카드라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냥 추측해보면 아무래도 봐도 이제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용모라든지 이런 부분 좀 보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나는 친구들이 주위에 4명, 5명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적은 통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붙으면 그게 굉장히 좀 튀어 보이는 그러니까 제하고 쿨쌤 같으면 이 시즌 때 되면 실제로 이제 면접 보는 친구들이 몇십 명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충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런 부분들이 있구나 느낌이 오는데 너무 작은 모집단에서 지금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파다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뭐 종합해보자면 그러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그 결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네. 해석해도 되나요? 예. 생김새보다는 밝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실제 저희 사무실 옆에 기업은행이 있는데 그렇게 뭐 얼굴에 생김새 저도 뭐 그렇습니다. 예. 밝은 인상만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쿨쌤 이야기하셨듯이 인상을 밝게 하는 거 이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결국에 그 웃는 사람 뽑는다, 얼굴 본다 뭐 이런 건 같은 문제네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면접을 볼 때 기업은행은 이제 1박 2일로 보는데 서포터즈가 있어요. 서포터즈가 1박 2일 동안 거의 그냥 어떤 뭐 학교로 따지면 뭐 병아리들을 끌고 다니는 조장 같은 느낌으로 현직 은행원 분께서 서포터즈가 붙는데 이분들이 공식적으로는 평가를 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평가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무래도 뭐 공식적으로 어떤 점수에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워낙 많은 수의 그 지원자들을 면접관들이 사실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서포터즈와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그 과정에서 뭐 저 친구는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 아마 비공식적으로 그래도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 문서 정도. 그렇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사실 서포터즈로 오게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 1년에서 2년 차 정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행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너무 사회생활의 경력 이런 너무 부분을 작죠. 네.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 생각엔 가급적이면 이 서포터즈가 네. 이런 부분에 개입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다는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네. 부분을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다 보면 실제로 이제 이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공정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훼손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또 연관되는 건데요. 이게 1박 2일이라는 특수함 때문에 면접을 갔다 그냥 그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48시간 동안 계속 그 장소에 있잖아요. 근데 면접 보는 시간 외에도 뭐 식사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휴식 시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다 평가가 들어가나요?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려요? 당연히 이제 이런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명 있었는데 그게 잘하더니 이제 그 또한 내는 왜냐면 이게 그 피해 저희가 좀 이거 훈련소네요. CCTV에 관련된 그 친구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보이지 않는 요소가 네. 뭐 아담 스미스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어떤가요? 예, 뭐, 근데 인사 담당자가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CCTV까지 까볼 정도면 그 인사 담당자가 대단한 거죠. 네. 예, 상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돼요. 그 정말 열정상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담배를 못 피게 할 정도다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 규율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시 여기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규율을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스러움을 중시하는 조직이면 이런 담배나 이런 것들 어차피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터치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기호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 담배를 못 피게 했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 느낌에는
이 기업은행 조직 문화 자체가 조금 규율을 중시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규율을 중시한다라고 하면 가급적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뭐한 예. 하루만 참아야겠네요. 예, 그건 참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런 조직에서 이제 밥 먹을 때도 좀 너무 시끄럽게 이제 떠든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술을 마신다든지 맥주 한 잔 줄 때도 너무 오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참 감점이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비공식적으로지만 결국에 24시간 동안 어떤 예. 작용은 작용한다는 거죠. 예. 근데 참고적으로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워낙 다른 조직에 예, 계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면접 과정 중에서 조별 발표, 조원들끼리 토론하고 뭐 전제든 아니면 뭐든 의견을 합의해서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해야 된다. 발표를 해서 그 잘 보여야,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야 더 좋은 결과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평소에 이렇게 나서서 발표하고 했던 부분이 정말 익숙한 친구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욕, 좋은 점수 받고자 평소에 발표도 잘 안 해봤는데 네. 나서서 또 뿌듯뿌듯 나서서 발표했다가 네. 오히려 그게 어색한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가점이 아니라 감점을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양날의 검이라는 소리시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 사실 업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세일즈 잘하는 게 그게 역량이 있는 분들은 세일즈 하는 것이고 네. 뒤에서 서포트를 또 잘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괜히 나서서 네. 어울리지도 않게 하시는 부분들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사실 지금 이렇게 8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네. 원래 자기의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면접관에게 보여라. 네. 대신 이게 좀 서비스 업종에 맞게. 맞게. 예.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카더라 8가지 질문 답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